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특약에 따라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거나 주택을 멸실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와 더 많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주택 판정 기준 일자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특약에 따라 보통 이제 특약사항에 적어두는 거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거나 우리가 용도 변경이라고 합니다. 뭐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이런 것들이겠죠. 아니면 주택을 멸실해가지고 이제 나대지 땅 상태로 잔금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잔금 전에 주택 멸실하는 이러한 특약을 적었을 때 양도세 비과세나 아니면 양도세 비과세일 때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주택 판정 기준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일단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치르기 전에 먼저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용도 변경했을 때 자, 이때 과연 주택을 판정하는 기준 일자는 첫 번째 매매 계약일 이 당시의 상황으로 주택을 판정하는지 아니면 두 번째 양도일 양도일은 잔금 청산 일자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때 집이었다면 집인 거고 집이 아니었다면 집이 아닌 걸로 판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건지. 두 번째는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치르기 전에 주택을 멸실할 때입니다. 자, 그럼 이때는 주택 판정 기준 일자가 매매 계약 일자인지 아니면 양도일 잔금 청산 일자 기준으로 주택인지 아닌지 판정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이게 둘 다 원래는 이 1번 매매 계약일 기준이었다가 이게 이제 2022년도에 한 2022년도 10월달, 12월달 말쯤에 기재부 해석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다가 이번에 시행령이 좀 바뀌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지난 2월 28일 날 그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예전으로 매매 계약일로 돌아간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거는 이게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렇게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후에 양도한 건물의 이 주택 판정 기준 일자 요거를 원래 예전에 적용했던 기준대로 매매 계약일로 보겠다. 이제 이렇게 시행령을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월 28일 날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공포가 됐죠. 자, 그래서 올해 2월 28일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 번 더 좀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용도 변경이 아닌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때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우리가 표2라고 합니다. 표2가 뭐냐면 1년당 거주 4% 보유 4% 최대 8% 장등록 받을 수 있는 그 표를 말하죠. 이거 받을 수 있는 주택 판정 기준 일자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용도 변경한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 그동안의 역사가 나와 있죠. 자, 예전에 2022년 10월 20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는 이 주택 판정 기준 일자가 매매 계약일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주택이었으면 설사 그 이후에 이 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해도 주택이 아닌 걸로
변경을 해도 그냥 파는 사람은 주택을 파는 거예요. 대신 사는 사람은 주택이 아닌 다른 걸 사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좋은 거죠. 네. 자, 그런데 이게 2022년도 10월 21일 날 기재부가 해석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자, 이런 경우에 주택 판정 기준 일자가 양도일이야. 계약일 당시가 아니고 양도일, 잔금 청산할 때 그때 기준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할 때는 주택이었는데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바꿨다면 2022년 10월 20일 이후에는 그냥 양도일 당시 그때 상황으로 판정한다는 거죠. 그때 주택이었으면 주택이지만 주택을 상가로 바꿨다면 이건 주택이 아니고 상가를 파는 거야. 물론 사는 사람은 상가 사는 거겠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데 파는 사람이 주택을 파는 거냐 상가를 파는 거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왔다가 이게 조금 무리가 좀 있었죠. 이렇게 되면 사실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는 사람들이 본인 목적에 따라서 주택을 사는 게 아니고 상가로 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파는 사람은 주택으로 팔게 되면 1주택인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가 있지만 상가를 팔게 되면 비과세가 없어요. 그래서 파는 사람은 주택으로 파는 게 좋거든요. 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걸 다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올해 2월 28일 이후에 계약하는 것부터는 매매계약 체결분입니다. 체결분, 잔금 받는 게 아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는 아주 예전처럼 그냥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이 매매계약일 당시에 주택이었으면 집을 파는 거야. 주택을 파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2월 28일 이후에 이렇게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 등으로 용도 변경하면 그건 매매계약일 당시의 주택이었으니까 주택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갖췄다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겠죠. 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두 번째 경우 매매 특약에 따라서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자, 이 용도 변경처럼 이번 시행령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매매 계약일로 바꿔주면 좋은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주택 멸실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역사를 보면 2022년 12월 1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는 주택 판정 기준 일자가 매매 계약이 됩니다. 계약일 당시 주택이었다가 잔금 청산 전에 주택 멸실하면 파는 사람은 집을 판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22년 12월 20일 날 기재부가 해석을 바꿔버린 거예요. 매매 계약일이 아니고 양도일 기준이야. 그러니까 계약할 때 주택이었지만 잔금 청산할 때 이건 멸실해가지고 주택이 아니었다면 이건 집을 파는 게 아니고 땅을 파는 거야.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2월 28일 날 용도 변경처럼 과거에 매매 계약일 이걸로 바꿔주면 좋은데 이게 개정안에 없었으니까 주택 멸실의 경우에는 계속 양도일,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주택 판정합니다.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택이었는데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그 잔금 청산일, 양도일 당시에 주택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파는 사람은 집을 파는 게 아니고 땅을 파는 거고 사는 사람도 땅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는 사람은 집이 아닌 땅을 파는 거니까 양도세 비과세가 없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보통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이게 바뀌었으니까 용도 변경하면 그냥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집으로 번대 그러면 당연히 멸실도 그렇게 보겠지?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은 시행령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양도일 기준,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주택을 판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다시 시행령이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 기재부가 해석을 다시 바꿔주면 그때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양도일 기준, 잔금 청산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세 비과세와 같이 움직입니다.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주택 판정 기준 일자인 매매 계약일 당시에 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서 양도세 비과세 받았다라고 하면 그 양도세 비과세일 때 적용시키는 장특공 표2 이걸 받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못 받는 겁니다. 주택이 아니면. 주택 멸실 마찬가지죠. 주택 판정 기준 일자인 양도일 이 날짜 기준 주택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양도세 비과세 받으면 장특공 표2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이에요. 이제 법령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인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개정 전이에요. 제 154조입니다. 1항에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게 담겨 있는 건데, 자, 빨간색 보시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 2월 28일 날 어떻게 바뀌었냐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건 같지만 중간에 가로에 내용이 추가됐죠. 그 내용이 뭐냐면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 계약일을 말한다. 즉 매매 계약일 당시에 1주택이었느냐 이걸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날짜 이후로 올해 2월 28일 이후에는 매매 계약일 당시에 주택이었으면 그 이후에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주택이 아닌 걸로 용도 변경해도 계속 집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이번에는 장특공 부분인데요. 이것도 개정 전을 보시면 요건 이제 제 159조의 사에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요게 되어야 장특공 표1을 받거든요. 1년당 보유 4%, 거주 4%.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올해 2월 28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이건 똑같은데 여기도 역시 가로 안에 내용이 추가됐죠.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 계약일을 말한다.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어디에도 앞선 비과세 마찬가지죠. 개정안 어디에도 주택 멸실은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용도 변경은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을 판정하지만 주택 멸실은 계속해서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을 판정한다라는 것 꼭 주의하시고, 여러분이 주택을 파실 때 이제 매수자가 이런 걸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잔금 치르기 전에 용도 변경해서 잔금 치릅시다. 아니면 주택 멸실하고 잔금 치릅시다 라고 이렇게 요구할 때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셨다가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